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큰 기와집에서 경희는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6의 꽃다운 나이건만 그녀의 얼굴엔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이고, 또 그러고 계시는군요? 몸쪽 매화가 툴툴거리며 경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경희보다 4살 어렸지만 돌보는 일만큼은 어미처럼 야무졌습니다. 마님, 또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한다고 서방님이 나타나시는 건 아니에요. 경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건만 서찰 한 장 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기생들과 어울려 호의호식한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매화야, 그래도 서방님인데 어찌 이리 매정할 수가 있을까? 마님 같은 미인을 두고 기생이랑 논다는 건 눈이 멀었거나 아래가 고장났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매화야, 어찌 그런 말을. 사실인걸요. 마님이 얼마나 곱고 고우신지 저도 가끔 넋을 잃고 바라볼 때가 있다니까요. 매화의 농담에 경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매화였지만 그 덕분에 경희의 막막한 마음이 종종 달래지곤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이 돌아온 모양이었죠. 경희는 무의식 중에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4세 성민은 현과는 달리 의젓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그의 건장한 몸매가 한복 위로도 훤히 드러났죠. 경희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서둘러 창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머, 마님. 지금 성민도련님 보고 계셨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이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성민도련님이 참 남자답게 생기긴 하셨어요. 매화는 빙긋 웃으며 경희를 놀렸습니다. 사실 매화도 성민의 늠름한 모습에 설렘을 느끼곤 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마당에 선 성민은 고개를 들어 형수인 경희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경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걸 본 그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또 형수님을 찾고 말았구나. 성민은 자책하며 말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형이 떠난 뒤 형수를 보살피는 게 도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죠. 성민아, 그때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은 정신을 차리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성민아.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는 경희의 방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형수가 요즘 이상하지 않느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혼인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임신도 안 하고 서방은 집에 오지도 않으니 홍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뜻을 알았지만 형수에 대한 그런 말을 듣는 게 불편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입에 담지 마세요. 이 순진한 거사. 남녀 사이 일이라고 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네 형이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를 잘 돌보라 했지만 괜히 마음이 걸려서 하는 소리다. 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성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속마음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성민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형수 경희의 한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죠. 형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성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금지된 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희의 가늘고 흰 목선, 저고리 사이로 살짝 보이던 속살, 애절한 한숨까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성민은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뜨거워진 몸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희의 방에선 여종 매화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마님, 잠이 안 오시는군요. 매화야, 나는 정말 이대로 늙어버리는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마님은 아직 꽃다운 나이신데요. 그런데 매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도 여자인데 이렇게 혼자 지내시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매화의 대담한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느꼈죠. 매화야,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에이, 마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요. 여자가 너무 오래 혼자 지내면 몸에 독이 쌓인다고요. 매화는 빙긋 웃으며 경희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런 매화를 보며 경희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시댁에서 매화만이 유일한 위로였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성민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였지만 요즘 마음이 복잡해 취할 때까지 마셨죠. 머리가 핑핑 도는구나.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온 성민은 어두운 밤, 손에 닿는 대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 방이 이렇게 좁았나? 술기운에 제대로 분간도 못한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방은 다름 아닌 매화의 방이었죠. 잠결에 문 여는 소리를 들은 매화는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가 들리자 놀라 일어났죠. 누구세요? 답 대신 코끝을 찌른 것은 짙은 술 냄새였습니다. 성민도련님. 어쩌다 여기에. 아휴, 술 냄새. 안심도 잠시 매화는 당황했습니다. 한밤중에 술 취한 남자가 여종의 방에 들어온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여긴 제 방이에요. 어깨를 흔들어도 성민은 깊이 잠든 채 코까지 골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매화는 난감했습니다. 깨우자니 시끄러워질까 걱정이고 그냥 둘 수도 없었죠. 그때 성민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형수님, 매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경희를 부르는 그를 보며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지? 꿈에서도 마님뿐이시군요. 매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성민 곁에 앉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 아래 성민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순수하게 보였죠. 이렇게 괴로워하실 바엔 마님께 진심을 고백하시지. 그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고 매화는 그의 머리맡에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 성민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성민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형수님이신가요? 그는 어둠 속 매화를 형수로 착각하고 있었죠. 도련님, 저는 매화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성민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하루도 형수님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매화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질투가 뒤섞여 가슴을 흔들었죠. 도련님, 그 순간 성민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수님, 이런 마음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의 숨결이 매화의 목덜미에 닿았고 매화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경희로 착각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품은 너무 따뜻했죠. 도련님, 안 돼요. 약하게 말했지만 매화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매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였습니다. 단 한 번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입술을 포겠습니다. 매화는 놀랐지만 이내 그 달콤한 감촉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련님, 성민의 목을 감싸며 매화는 오랜 연정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그녀를 형수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매화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품는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아, 도련님. 매화의 신음이 방 안에 퍼졌고 성민은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다른 여자로 여겨졌지만 그 말이 너무도 간절해서 슬프고도 행복했죠. 새벽녘 성민은 술이 깬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매화야,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그는 자신이 여종의 방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깨셨군요. 매화는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죠. 내가 왜 여기에?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련님이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미안하다 매화야. 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괜찮아요, 도련님. 저는 매화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내 마음속엔 성민의 말에 매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도련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매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착각으로 시작된 밤이었지만 성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성민은 어색한 얼굴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매화와 나눈 그날 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후 매화는 성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민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화야, 요즘 왜 그렇게 딴청만 피우느냐? 경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깜짝 놀라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마님.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날씨가 좋다고? 어제부터 비가 오는데. 경희는 매화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매화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밥을 하다 말고 혼자 웃곤 했죠.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좋은 일이라면, 매화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성민과 보냈던 밤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상대가 바로 경이었으니까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성민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반사적으로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 매화야. 너가 언제부터 도련님께 그렇게 관심이 많았느냐? 경희의 말에 매화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사히 돌아오셨나 싶어서. 평소엔 관심도 없던 너가? 혹시 경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습니다. 한편 성민은 말에서 내리며 형수의 방 쪽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두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형수님, 오늘은 더욱 아름다우시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길을 옮기던 성민의 머릿속엔 이상하게도 매화의 모습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보여준 반응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경희는 정원에서 꽃구경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워. 몸이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성민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마주본 채 멈춰섰죠. 괜찮으신가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경희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의 하얀 목선과 벌어진 입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경희도 가슴이 두근거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품에서 숨조차 가빠졌죠. 둘은 한참을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은 팔을 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경희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지만 얼굴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죠. 몸조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요즘 야위신 것 같아서요. 성민의 걱정 어린 말에 경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소식조차 없는데 시동생은 이렇게 세심히 걱정해 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성민 도련님. 그녀가 성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민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지만 몰래 서로를 바라보곤 했죠. 매화는 그 변화에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성민의 시선이 달라졌고 경희도 도련님 얘기에 얼굴을 붉혔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매화는 불안했습니다. 경희마저 성민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경희는 장독대 뒤편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성민 생각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나는 유부녀인데 시동생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성민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죠. 아, 성민 도련님. 경희는 놀라 급히 돌아서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가 넘어지기 직전 성민이 재빨리 잡아당겼고 경희는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죠. 경희의 눈에는 당황한 빛이, 성민의 눈에는 타오르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경희는 말했지만 성민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는 그녀의 볼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경희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전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민 도련님.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민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경희는 놀랐지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간절했으니까요. 어느새 그녀도 성민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성민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댔고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릴 듯 전율을 느꼈습니다. 도련님. 이러면 경희가 속삭였지만 성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성민의 속삭임에 경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그녀가 고백하자 성민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뒤섞였고 성민은 저고리 끈을 당기려 했습니다. 도련님 안 돼요. 누가 보면. 이번 한 번만. 간절한 눈빛에 경희는 흔들렸지만 이성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까스로 몸을 떼어낸 경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너무 성급했죠.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경희는 붉어진 얼굴로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에 더 안전한 곳에서 봬요. 그녀의 말에 성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도련님을 사랑해요. 비록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형수의 부드러운 감촉을, 경희는 성민의 뜨거운 손길을 떠올리며 뒤척였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한숨소리에 두 사람의 갈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매화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성민을 사랑하게 된 자신과 경희를 아끼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이후 매화는 경희와 성민의 변화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경희는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며 평소보다 화장에 공을 들였고 성민은 자주 안채 쪽을 기웃거렸죠. 마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실 건가요? 매화가 옷을 꺼내며 묻자 경희는 평소와 다르게 이것저것 골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 분홍 치마는 어떨까? 아니면 하늘색이 나을까? 어머, 마님. 평소엔 아무거나 입으셨으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고르세요? 매화의 지적에 경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성민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겼던 것이죠.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혹시 성민 도련님 때문인가요? 장난스럽게 묻는 매화에게 경희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동생을 두고 그런 말은. 아이고, 마님의 얼굴 좀 보세요. 다 들켰네요. 매화는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당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화야, 여기 좀 와보겠니? 드물게 자신을 부른 성민의 목소리에 매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형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꽃이 뭔지 알고 싶어서. 성민은 어색한 미소로 정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매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경희 이야기였죠. 마님은 매화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도 매화인 거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매화꽃을. 성민이 꽃을 꺾으려 하자 매화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봉오리라 따시면 안 돼요.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 언제쯤 필까?
일주일쯤 후면 가장 예쁠 거예요. 매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꽃을 성민이 경희에게 주려 한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고맙다, 매화야. 덕분에 알았어. 성민이 웃으며 매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순간 매화는 몸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걸까? 도련님은 마님만 바라보시는데. 자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매화는 밤중에 장독대 뒤편에서 경희와 성민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희가 몰래 나가는 걸 수상히 여겨 뒤따라간 것이죠. 형수님, 도련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매화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형수님 생각만 했어요. 저도 자꾸 도련님이 떠올라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매화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특히 경희의 목소리가 너무도 달콤하게 들려서 질투심이 올라왔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형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성민이 경희의 손을 잡자 경희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련님이 없으면 이 외로운 시댁살이를 어떻게 견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본 매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과 나눈 그 밤이 성민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싶었죠. 역시 도련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님께 있었어. 매화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매화는 경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장난도 덜하고 어딘가 어색한 말투로 굴었죠. 매화야, 요즘 왜 그러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경희가 물었지만 매화는 아니에요, 마님.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성민이 매화를 불렀습니다. 매화야,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신가요? 형수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매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부탁하다니. 도련님, 그건. 부탁이야. 너밖엔 방법이 없어. 간절한 눈빛에 매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큰마님이 친정 가시는 날이니까 그때. 정말? 고맙다, 매화야. 성민이 기뻐하며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조차 매화에겐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며 흐느꼈죠. 나는 애초에 안 되는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신분 차이도 마음의 거리도 그녀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희의 시어머니인 큰마님이 친정에 간 틈을 타 매화는 경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님, 제가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요. 혼자 계셔도 되시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경희는 아무 의심 없이 매화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시장이 아닌 뒷마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 경희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화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어떻게 여기에? 형수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매화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시간에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도련님을 사랑해요. 결국 고백이 오갔습니다. 매화는 더는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물러서야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희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새삼 또렷이 보였죠. 신분도 얼굴도 마음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게. 쓸쓸히 웃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이 행복하다면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화는 성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쳐도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고 성민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민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경희에게 푹 빠져 있었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매화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조심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달랐습니다. 매화야,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매화는 애써 웃었지만 경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매화가 나와 도련님의 관계를 눈치챈 걸까?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매화마저 등을 돌린다면 어찌할까 싶었죠. 하지만 매화는 그런 걱정과는 달리 두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성민과 경희가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게끔 거짓말도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도련님과 마님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 경희와 성민의 은밀한 만남이 2달쯤 이어지던 어느 날, 경희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려 음식을 넘기기 힘들었고 쉽게 피곤해졌죠. 마님, 어디 아프세요? 매화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경희는 스스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며칠 후 경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달거리가 끊긴 지 한 달이 넘었고 몸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죠. 그날 밤 장독대 뒤에서 만난 성민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성민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분명해요. 경희의 확답에 성민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형수님, 우리에게 아이가. 그러나 곧 두 사람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죠? 경희는 불안에 떨었고 성민은 차분하게 답했죠. 제가 지킬게요. 어떻게든. 이후 두 사람의 욕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기쁨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이죠. 형수님,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희의 배는 불러왔고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경희는 방에서 속옷을 겹겹이 입고 속치마로 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티 안 나겠지?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배를 눌러보던 찰나 새아가야.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경희는 깜짝 놀라 저고리를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뭐냐? 속옷을 겹겹이 입다니. 혹시 시어머니는 경희의 옷을 걷어 올렸고 부풀어 오른 배를 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경희는 질려서 뒤로 넘어졌고 배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기만은. 며느리 주제에 남편도 없는데 배를 불려! 이 더러운 년아! 분노한 시어머니는 경희의 뺨을 때리고 그녀를 방에 가둔 뒤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끓여라! 뱃속에 든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게 독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매화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마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매화는 몰래 약방으로 갔습니다. 의원님, 이 약 대신 몸에 좋은 약으로 바꿔주세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제발요. 생명이 걸렸어요. 매화의 간절함에 의원은 마지못해 도와주었고 이후 매화는 매일 바꾼 약을 경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님, 이 약은 제가 손을 봤어요. 무슨 뜻이야? 독한 성분을 빼고 몸에 좋은 걸로 바꿨어요. 경희는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화야, 너까지 위험해질 텐데. 괜찮아요. 저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며칠 뒤 아무런 변화가 없자 시어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야, 혹시 네가 약에 손댄 거 아니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매화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타리겠다.
시어머니가 직접 약을 준비하려 하자 매화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성민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큰일이에요. 큰마님이 직접 약을 다리신대요. 성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는 도망가야 해요. 마님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셔야 해요. 도망?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고향 근처에 숨을 곳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으시면 돼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온 매화는 단호했습니다. 성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수님과 아기를 지키려면 그날 밤 매화는 경희에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도련님과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그럼 넌 저는 여기 남아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경희는 매화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매화야. 마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매화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매화는 일찍 마을로 향했습니다. 큰마님을 속이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죠. 아줌마,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가 찾은 곳은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마을 소문꾼 김씨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 매화야.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니? 저희 마님이 큰일이 났어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셨는데. 매화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무슨 병인데 그래? 역병이래요. 의원이 만지기만 해도 옵는다면서 당장 격리하라 하셨어요. 세상에, 역병이라니. 김씨 할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더니 곧장 이웃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윤신의 며느리가 역병이래요. 매화는 속으로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시어머니도 경희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테죠. 과연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빨리 다른 데로 보내세요. 마을 전체가 위험해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매화를 불렀습니다. 정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느냐? 네, 큰마님. 빨리 멀리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매화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깊은 산속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 스님이 의술에 능하시답니다. 한참 고민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보내거라. 성민이가 데려다 주면 되겠지. 매화의 계획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성민을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준비는 다 됐어요. 정말 고맙다, 매화야. 너가 아니었으면 성민의 고마움에 매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매화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이 도련님의 아이를 품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성민은 매화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감당해온 희생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죠. 매화야. 넌 정말 저는 도련님과 마님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요. 매화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넌 이대로 혼자 남게 되잖아. 괜찮아요. 도련님을 좋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고백에 성민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매화의 진심을 몰랐던 것이 미안했죠. 매화야. 미안해. 내가 너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순간 성민은 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에 가슴이 저렸던 것이죠. 매화야. 정말 고마워. 매화는 성민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그날 밤이 떠올랐죠. 도련님, 매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민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아직도 기억나요. 잊을 수 없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성민은 매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그래. 원 없이.
성민은 매화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곧 뜨겁게. 도련님, 매화는 성민의 목을 감싸며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죠. 성민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매화는 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매화야, 도련님, 정말 사랑했어요. 달빛이 비추는 방 안 두 사람은 육체적 사랑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죠. 사랑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련님. 그래. 고마웠어, 매화야. 절대 잊지 않을게. 저도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성민은 매화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긴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지체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가세요. 마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성민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매화는 고개를 돌린 채 그를 배웅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희는 가마에 오르고 성민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죠. 매화야,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경희는 가마 안에서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건강한 아기 꼭 낳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너도 행복해야 해, 매화야. 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위안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겠다, 매화야. 성민이 말 위에서 고개를 숙였고 매화는 깊이 절하며 답했습니다. 경희와 성민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고 매화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경희와 성민이 떠난 지 반나절쯤 지난 시각, 큰마님은 여전히 며느리가 역병에 걸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저 골칫덩이가 없으니. 집안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듯 중얼거렸죠. 그 무렵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경희와 성민은 첫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가마에서 경희를 조심스레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아기한테 무리가 간 건 아니죠? 괜찮아요. 오히려 그 답답한 시댁에서 벗어나니 속이 시원해요. 경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성민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었죠. 주모, 방 하나 주시겠어요? 성민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자 주모가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부부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던 순간 경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부예요. 성민은 놀라면서도 기뻐 얼굴이 붉어졌고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이신가 봐요. 얼굴이 다 홍당무네요. 두 사람은 주막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찾아왔죠. 형수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냥 경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성민은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경희,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식으로 부르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매화가 들을까 조심할 이유도 없었죠. 경희, 사랑해요. 저도요, 도련님, 아니, 성민 씨.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온몸으로 서로를 감쌌습니다. 경희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 행복을 느꼈는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더 먼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성민이 알아본 곳은 경상도 끝자락의 작은 마을이었죠. 부인, 저기 보이는 마을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아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경희는 5달째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빈집 하나를 넣어 정착했습니다. 성민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경희는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음식을 해드릴게요. 경희는 이제 서방님이란 말이 익숙해진 듯 밝게 웃었습니다. 무슨 음식이에요? 비밀이에요. 아기도 좋아할 거예요. 장난기 섞인 경희의 말에 성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민은 문득 매화가 떠올랐습니다. 매화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 외롭진 않을까? 경희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나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고마웠다고 전해야겠어요. 성민은 조용히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겠죠. 한편 멀리 시댁에선 매화가 혼자 남아 큰마님의 구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매화야, 며느리는 언제 돌아오는 거냐?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아서요. 매화는 매일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어. 더 머물렀다가는 모든 것이 들통날 수도 있었기에 매화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서찰 한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도련님, 마님께 두 분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두 분의 사랑과 우리 아기를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아이 낳으시고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매화 올림. 서찰을 쓰며 눈물이 흘렀지만 매화는 웃으며 닦아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날 밤 매화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성민은 매화의 서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매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서당에서 돌아온 성민은 경희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만들고 있어요? 매화를 위한 옷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주려고요.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가끔 매화를 위한 편지를 써두곤 했습니다. 보낼 곳은 없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죠. 서방님, 올해도 매화꽃이 참 예쁘게 폈어요. 그래요. 꼭 매화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하얀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매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화꽃이 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사랑이 자라고 있었죠. 어디선가 매화도 분명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매화나무 아래서 잠든 세 식구의 모습을 달빛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